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무슬림 7개국 국민의 입국을 일시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 이후 미국 전역에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법무부 장관 관할 대행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부터 시애틀까지 연방 판사들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연달아 내린 데 이어 워싱턴주 법무장관까지 반트럼프 소송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소송이 성공한다면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동을 무효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주는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미국은 법치국가이며 그것은 목소리가 큰 주장이 아닌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뜻이라며 우리 관점에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한 순간부터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다른 주 법무장관들과 접촉하고는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워싱턴주가 독자적으로 법적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행정명령 변호를 거부한 법무장관 대행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백악관은 셀리 H 법무장관 대행이 미국 시민을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거부해 법무부를 배신했다며 그의 경질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예이츠는 트럼프 대통령의 7개 이슬람 국가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관한 소송에서 정부와 행정명령을 변호하지 말라고 법무부 소속 법조인들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적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국가 방문객들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휴대전화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명령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입국을 거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9일 CNN 보도에 따르면 테러 위험 7개국 난민들의 일시적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이어 이들에 대한 SNS, 휴대전화에 대한 정보 공개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국장은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세관 국경보호국 등과 함께 이 같은 사실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당사자가 SNS와 휴대전화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입국을 거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쇼온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SNS 검열 방안 논의 사실 여부를 묻는 CNN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고 미국인을 존중하는 사람들만 이민을 허용해야 한다며 극단적 심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 내에서는 SNS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경우도 SNS 감시가 우선됐다면 예방 가능한 테러였다는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는 이번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테러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모든 무슬림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적 여론조사 기관인 라스무센 리포츠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 유권자 57%는 무슬림 7개국 출신 난민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는 33%에 그쳤고 10%는 찬반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 82%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 59%가 이번 조치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34%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라스무센은 이 같은 결과가 지난해 8월 여론조사에서 테러리즘 수출 경력이 있는 지역 출신 이민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한 트럼프 당시 후보자의 주장을 59%가 지지했던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연방정부가 국내 이슬람 테러 위협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오직 16%만이 미국이 테러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5일과 26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채널 K 뉴스 김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한인 불법 체류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지켜보면서 미국 체류 우리 국민, 특히 약 23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행정명령은 불법 체류자를 즉각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전문직 비자 쿼터 증원 반대, 취업 비자 제도 개혁 필요성 등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공언한 바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 유학과 전문직 비자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변인은 외교부로서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입안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자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가진 자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신분증 ID NYC 개인정보 자료를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뉴욕주 의회는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테런스 머피 상원의원은 30일 ID NYC 개인정보 폐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자료 폐기는 불법 이민자들이 음지에서 저지르고 있는 돈 세탁 등의 불법 행위를 색출하지 못할 것이며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뉴욕시가 ID NYC에 가입한 개인정보를 폐기하지 못할 뿐더러 10일 안으로 모든 정보를 뉴욕주 뉴 아메리칸스와 국토안보부에 이관해야 합니다. 만약 뉴욕시가 자료 이관을 거부하면 한 명당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주 하원에서 이에 반대하고 있고 특히 ID NYC 개인정보 자료 폐기를 약속한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의 통과는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실은 시장은 뉴욕시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외국인 혐오증을 가진 이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ID NYC 개인정보 자료의 폐기는 지난 12월 법원의 제동으로 임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자료 보존을 주장하는 니콜 말리오타키스와 로널드 캐스토리나 의원은 ID NYC 개인정보 자료 폐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보존돼야 하며 뉴욕주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낙태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여성들이 낙태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 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30일 낙태 지지자들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주 헌법 개정을 통해 여성들의 낙태할 권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지만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개정안은 뉴욕주 상하원을 통과한 뒤 주민 투표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대법관 임명 하루 전 발표됐는데 이는 이번에 새롭게 지명된 대법관이 전국적으로 합법화된 낙태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헌법 10조 자기 결정권에 의해 1973년 대법원은 낙태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분수령이 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이후 낙태를 금지 또는 제한했던 각 주정부의 법률과 연방법이 모두 폐기된 바 있습니다. 40년 전 대법관의 판결 이후 폭발적으로 늘었던 낙태 시술 건수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낙태에 대한 여론도 갈수록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임산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24주 미만의 태아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사 박물관 공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뉴욕 한인회관에 들어서게 될 이민사 박물관은 2월 말 완공될 예정으로 뉴욕 한인 이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마련됩니다. 뉴욕 한인회가 한인 이민사 박물관 공사를 위한 본격적인 철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인회관은 30일, 지난 27일부터 뉴욕 한인회관 6층 강당에 대한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는 오는 3.1절 행사를 이민사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1차 공사는 오는 2월 말까지 끝마칠 계획입니다.
한인 이민사 박물관은 Museum of Korean American Heritage의 앞글자를 따 목화라고 명명되며 이민관과 전쟁관, 독립관,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 홍보관 등으로 꾸며집니다. 뉴욕 한인사회의 이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박물관 건립을 위한 예산 약 150만 달러 중 지난 1월 13일 개최한 뉴욕 한인의 밤 행사를 통해 19만 8천여 달러의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나머지는 한인사회 모금과 한국 정부의 지원, 뉴욕시 정부의 매칭 펀드 등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당초 예정된 공사는 공사 퍼밋 문제로 다소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김민선 회장은 3.1절 행사에 맞춰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주의 허드슨 버겐라인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전철 연장 사업을 놓고 일부 타운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추진하고 있는 허드슨에서 버겐까지의 경전철 라인 연장 사업에 테너플라이 타운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드슨 버겐라인 개발 사업은 지난 2009년 존 코자인 전 주지사 시절 주정부와 뉴저지 트랜짓이 기존의 허드슨 버겐 경전철을 연장해 놀스버겐부터 테너플라이까지 연장하는 안입니다. 차질 없이 시행됐다면 2011년 착공에 들어가야 했지만 테너플라이 주민들의 반대로 뉴저지 트랜짓은 종착역을 잉글우드 병원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도 아직 구체화되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확장 계획을 강력하게 지지하던 코자인 전 주지사가 2009년 재선에 실패하면서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입니다. 테너플라이 피터 러스틴 시장은 경전철 연장으로 도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레오니아의 경우에도 경전철이 다닐 만한 충분한 도로 공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전철이 연장되면 놀스버겐에서 리츠필드, 팰리세이즈 파크, 레오니아, 잉글우드 등을 지나 테너플라이까지 연결됩니다. 부동산,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론과 교통체증, 소음, 공해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전국적으로 시위가 발생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LA 국제공항에서도 이와 관련한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LAX 당국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어제 탐 브래들리 터미널에 3천여 명의 시위대가 집결해 이민 정책에 대한 반대 구호를 외치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국은 이번 시위에서 큰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천 명의 인파가 공항으로 몰리면서 비행기 운항과 입출국 수속에 차질이 빚었으며 인근 교통도 극심한 정체를 겪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항 당국은 집회가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만큼 여행객들은 교통 혼잡에 대비해 평소보다 일찍 공항으로 출발해야 하며 미리 탑승할 항공사에 연락을 취해 항공편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LA국제공항에 억류됐던 중동 7개 국가 출신 10여 명은 현재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하는 시선거가 3월 7일 실시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유권자 안내서가 제작됐습니다. LA시 선거관리국은 9개 미디어와 25개의 커뮤니티 단체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거관리국은 특히 영어를 못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1개의 언어로 유권자 안내서를 제작했다며 이번 선거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LA 예비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2월 21일이며 우편투표 신청과 조기 투표는 2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에는 LA시장과 시회계감사관, 검사장 등이 선출되며 3월 예선에서 50% 이상 과반 득표 후보가 없을 경우 상위 1, 2위 득표자가 오는 5월 16일 열리는 결선에서 다시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트럼프는 국내는 물론 나라 밖에서도 거센 논란과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닮은 조형물들도 덩달아 관심을 받으면서 반대 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의 밀랍 인형이 전시된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박물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트럼프 밀랍 인형이 공개됐습니다. 얼굴 표정과 헤어스타일은 물론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모습까지 트럼프를 그대로 본땄습니다. 그런데 밀랍 인형이 베일을 벗자마자 상의를 벗어던진 한 여성이 구호를 외치며 조형물 앞으로 뛰어듭니다. 박물관 직원이 옷으로 여성의 상반신을 가리려 하자 옷을 빼앗아 집어던집니다. 박물관 직원들에 의해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구호를 멈추지 않습니다. 트럼프 밀랍 인형을 한껏 홍보하려던 박물관 측은 보기 민망한 기습 시위에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No es una publicidad que a mí me interese. A mí la publicidad que me interesa de verdad es la de que hemos sido el primer museo que hemos realizado de la figura del presidente norteamericano. 시위를 벌인 여성은 상반신을 드러낸 채 여성 해방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여온 피맨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페미니스트 시위 조직인 피맨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유럽 내 극우 정치인들이 반여성 정책을 펴고 있다며 극렬한 반대 시위를 벌여왔는데 이번엔 트럼프가 표적이 됐습니다. 이미 취임 전부터 여성 폄하 발언 등으로 구설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트럼프와 피맨의 악연은 이제 시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닭의 해를 맞는 중국에선 닭을 형상화한 대형 풍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머리카락은 금색이고 손가락 모양도 트럼프를 닮았습니다. 我们不是特意模仿特朗普的形象，只是这一款人家觉得他像特朗普的，我们没有刻意的模仿特朗普的外形，是这样的。 이에 앞서 산시성의 한 쇼핑몰에도 트럼프를 닮은 소대형 수탉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수탉 조형물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지만 미국 내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선 트럼프를 조롱하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This is the American president being reduced to a mockery in a rooster sculpture in China. 역대 미국 대통령들과는 질이 다른 관심을 받고 있는 트럼프는 집권 내내 세계 무대에서도 유별난 이슈 메이커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30일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지인들 간 괴롭힘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의자 제임스 박 씨는 자신의 사촌이 숨진 하워드 지 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한 나머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박 씨와 지 씨가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는 지 씨를 살해한 혐의로 현재 기소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11시 59분까지 2017년도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과 변경 신청이 마감됩니다. 18살 이상 성인으로 현재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이민 취업비자 소지자 등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과 나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 출산, 타주 이사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등록 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지난 28일 0시 45분쯤 플러싱 메인스트리트행 7번 전철이 매츠 월렛츠 포인트 역에 들어서면서 객차 4량이 탈선했습니다. 이어서 29일 오후 9시 34분쯤 같은 역에서 또 탈선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틀 사이 같은 역에서 2번이나 탈선해 승객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MTA는 탈선 원인에 대해 공식 발표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퀸즈 베이사이드를 비롯해 더글라스턴, 리틀렉 등지에서 차량 털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범인들은 창문을 통해 차 안에 귀중품을 발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111 경찰서는 주민들에게 차량 털이 방지 요령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고 차량 내부에 가방이나 지갑, 셀폰, 랩탑 등 귀중품을 두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차에 불가피하게 물건을 둘 경우에도 트렁크나 안 보이는 곳에 두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쌀쌀한 겨울 날씨에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전날보다 구름이 많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은 맑고 화창하겠으며 춥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